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 왕실이 존재하는 몇몇의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영국을 가장 대표적인 군주 국가로 알고 있지만 남유럽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작은 나라 모나코 역시 현존하는 왕실 국가입니다. 모나코는 바티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국가로 인구가 채 4만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적은 인구와 면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부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나코 하면 빠지지 않는 이름, 희대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 심지어 그녀는 모나코 사람도 아닌데요. 오늘 지식정보TV에서는 모나코 왕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모나코는 1911년에 헌법이 제정되어 입헌군주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는 곳은 상당히 있는데 왕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나코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나코는 엄밀히 말해 대공이 다스리는 대공국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정식 명칭도 모나코 왕국이 아닌 모나코 공국입니다. 모나코에서는 국왕만이 법 제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왕에게는 입법기관이 통과시킨 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데요. 이렇게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선진국은 모나코 외에는 교황이 다스리는 바티칸 정도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특이점은 1918년 프랑스와 맺은 조약에 따라 모나코는 왕계가 끊어질 경우 프랑스에 귀속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나코에서의 왕계 계승은 국가 존속 여부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때문에 과거 공이었던 레니의 3세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헤어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면적은 작지만 탁 트인 지중해와 온화한 기후로 모나코는 예전부터 유럽 귀족들에게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카지노와 관광시설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1863년에 개장한 몬테카를로 카지노는 대성공을 이루었고 현재 모나코 왕실 재정 수입도 대부분 이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왕족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2005년 즉위한 알베르 2세는 2011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군주 7위에 뽑혔는데 그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 골동품, 자동차, 그리고 고가의 우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추정된 알베르 2세의 순 자산은 약 25억 달러로 하나로 무려 3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유한 왕가에서 주목받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족의 상속녀이자 모나코의 공주 샬롯 카시라기. 모나코는 몰라도 그녀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한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나코 왕실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생인 샬롯 카시라기는 우월한 신체 비율과 출중한 외모,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인간 구찌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모나코, 궁금증이 좀 더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모나코의 국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는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육안으로만 보았을 때는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미세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모나코 국기는 가로 세로 비율이 5대4, 인도네시아 국기는 3대2 비율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모나코가 인도네시아에 국기를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역사적 근거를 들어 이를 거절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국제행사에서는 가로 세로 비율을 무시하고 대개 개최국 국기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인도네시아와 모나코의 국기를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나코에는 세금과 군대가 없습니다. 유럽의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모나코의 모든 개인은 1870년대부터 세금이 없는 생활 방식을 누리고 있는데요. 모나코 정부에 세금 대신에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은 관광업과 F1 자동차 경주 그리고 카지노라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또한 1701년부터 군사 보유를 포기한 모나코의 모든 국방권은 프랑스에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낼 필요 없고 군대도 가지 않고 무사람들에게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나코 사람들에게는 도박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박 산업과 카지노가 발달하다 보니 모나코에는 화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카지노가 이곳저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모나코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박의 악영향을 인식한 당국은 자국민에게는 도박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도박 돈은 벌지만 자국민은 안 된다. 이 정책 어딘가 익숙하기도 하네요. 모나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과거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1956년 4월 18일 모나코의 왕 레니에 3세와 결혼하면서 모나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날 결혼식에서 레니의 공은 켈리의 손에 10.47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면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이어진 이 결혼식은 무려 3천만 명이 TV 중계를 통해 봤을 정도로 큰 인기였습니다. 미국의 톱스타였던 그레이스 켈리는 다이얼 M을 돌려라, 갈채, 상류사회 같은 인기 영화에 출연하면서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와 함께 미국 3대 여배우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이력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러한 성공을 뒤로하고 1956년 돌연 레니의 3세와 결혼하면서 영화계에서 은퇴합니다. 이후에는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게 된 그레이스 켈리. 아름다운 외모와 고상한 이미지로 모나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비라는 이름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시대를 초월해 가장 아름다운 왕비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들의 결혼이 순수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모나코 공국의 정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면 모나코에 바로 인접해 있는 프랑스에서는 당시 백만장자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재산을 조세 피난처인 모나코로 빼돌립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가 이 세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프랑스의 움직임을 눈치챈 레니의 3세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모나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던 중 그 방법으로 미국 최고 여배우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프랑스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의식해서 모나코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당시 모나코는 1918년에 체결된 프랑스 모나코 조약에 의해 후사를 얻지 못하면 프랑스에 합병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레니의 3세가 미국 최고 인기 스타인 그레이스 켈리와 결혼한다? 이 뉴스로 국가적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 했다는 가설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 국민의 관심을 돌린다고 하는데 결혼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결혼은 모나코에 긍정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한 국가의 왕과 미국의 탑스타의 결혼은 세계인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모나코는 국제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왕자를 낳아 후계를 다지면서 프랑스와의 합병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 켈리의 유명세에 힘입어 관광산업도 경제도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이렇게 모나코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그레이스 켈리. 그런데 1982년 별장에서 왕궁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녀는 돌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2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그레이스 켈리의 명성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과거 할리우드 3대 여배우라는 명성, 게다가 모나코 왕실까지 동시에 거머쥔 그레이스 켈리의 삶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니콜 키드먼 주연의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는 한 시대 큰 획을 그은 그녀의 삶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왕족을 생각할 때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모든 왕족이 꼭 품격 있는 삶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나코 왕족 일부도 마찬가지죠. 특히 그레이스 켈리의 아들이자 현 모나코의 군주인 알베르 2세는 과거 세계 각국의 여인들과 숱한 연문을 뿌려왔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는 바람둥이로 유명합니다. 알베르 2세는 젊은 시절부터 복잡한 여자 관계로 인해 결혼 전에 인정한 사생아만 이미 2명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유명 모델을 성폭행했다거나 집단 성생활을 즐긴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추문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그가
2000년 모나코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영선수 샤를린 위트스톡을 만나게 되고 5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11년 결혼에 골인합니다. 사실 당시 샤를린 위트스톡이 알베르 2세의 외도와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되고는 결혼식을 앞두고 수차례 도망을 시도했다는 외신이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왕실 측에서는 완강히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결혼식장에서는 신부가 많은 눈물을 보이는 바람에 그 의미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모나코 왕실은 이를 기쁨의 눈물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들 부부는 슬아 두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낯설고 생소한 국가 모나코. 하지만 이렇게 왕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행을 가신다면 과거 그레이스 켈리가 기거했던 곳 그리고 현 국왕 알베르 2세가 살고 있는 모나코 왕국이 좀 색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튜브 다음번에 더 유용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